나는 대표님이다. 직장 생활을 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나를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세상에는 가장 많다. 그것은 내가 청년 사업가로서 8년 정도의 시간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가 가장 오랫동안 한 일이자 가장 잘하고 있던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난 대표님이다. 여전히 대표님이라 불린다. 하지만 지금은 직장인이다. 어디 가서도 과장이라는 명함으로 내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가장 많은 사람은 나를 대표님이라고 부른다.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대표님으로서 보냈던가. 내가 보냈던 시간들을 지금부터 리뷰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구독자님이 창업에 대해 말해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물론 자신 있다. 썰을 풀다 보니까 좀 길어질 것 같긴 하지만 스스로도 재미있을 것 같고 내 사업 세월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다. 물론 사업이라는 건 모두 실패했지만 여전히 내 가슴속에서는 사업이 들끓고 있긴 하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나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이 있기에 사업에 뛰어들기에는 부담도 되지만 언젠가 내 마음에 이끌림이 있다면 못할 것도 없지 않느냐. 하지만 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며 갈 거다.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했던 사업들을 모두 낱낱이 공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업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 물론 이게 큰 도움은 안 될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은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 직장인 이성빈이 들려주는 청년 창업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꼴찌 이성빈입니다. 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지금은 오후 2시쯤 됐어요. 오후 2시에 맥주 좀 이른 시간이죠. 그런데 제가 내일 촬영이 있어가지고요. 밤늦게 먹으면 촬영에 영향이 갈까봐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뭐 술을 엄청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오늘도 썰을 풀려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풀어놔야 돼요. 나중에 또 시간이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풀겠습니다. 바로 어제 썰을 좀 풀었죠. 어제는 제가 왜 서울대 꼴찌인지를 다양한 데이터로 보여주면서 썰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또 썰을 풀려면 또 먹을 걸 먹으면서 해야 또 맛깔나게 풀 수 있으니까 배달로 주문을 했습니다. 오늘 주문한 거는 짠! 바베큐 치킨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시켰습니다. 이거 써야죠. 그리고 우동사리는 리뷰 이벤트 해가지고 저는 항상 이 두 개를 같이 시킵니다. 소금구이는 소금구이만의 맛이 있고 양념구이는 양념구이만의 맛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시키고 항상 우동사리를 이렇게 바베큐 치킨에 곁들이면 좋죠. 우동사리도 시켰습니다. 오늘 제가 좀 행색이 원래 집에서 편하게 쉬는 날이에요. 일주일에 하루 편하게 쉬는 날이라서 머리에 뭐 치장하기도 싫고 그냥 오늘 좀 편하게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썰 푸는 거니까 썰에만 집중을 해주시고 좀 행색이 이렇게 초라해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머리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양해 부탁드려요. 오늘 풀 썰은요, 사실 댓글로 요청이 들어온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댓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창업입니다. 그 전에 맥주 하나 따를게요. 이거는 어제 편의점에서 5병에 10,000원에 구입한 병맥주 칭따오입니다.
칭따오를 특별히 좋아한다기보다는 양이 많거든요. 640ml라서 5병에 10,000원이면 해자잖아요. 뭐 이벤트 가로 파는 데는 사야죠. 또 실제로 이렇게 따라 먹기에는 병맥주가 맛있습니다. 시원하기도 하고요. 일단 먹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Cheers! 안주. 항상 밋밋한 거에서 자극적인 걸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먹겠습니다. 소금구이. 처음 시켜봤는데 맛있네요. 프랜차이즈를 선호하는 편이 아니라서 지역에 바베큐 치킨집이 있길래 거기로 시켰습니다. 바베큐 치킨은 이 파가 너무 맛있어요. 잘하네. 이번엔 양념 맥주 마시고. 파가 너무 맛있어. 신기하다니까. 뭐 파를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파가 맛있어요. 우동사리도 한번 먹어봐야죠. 약간 케찹에 묻혔어요. 케찹하고 매운 소스. 그러니까 약간 오뚜기 스파게티 있죠? 그 맛이 납니다. 매워요. 매우니까 치킨 먹고 있어야 돼. 매우니까 또 이 플레이나 소금구이가 땡기네요. 맛있다. 자, 리필. 자, 이제부터 창업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창업에 입문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창업을 하기 전에는 제 삶이 거의 여행가의 삶이었습니다. 낭만, 학교 졸업할 생각 안 하고 그냥 돈 생기면 여행 갔다 오고 세계를 좀 누비던 시절. 그러다가 여행을 가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외국에 더 있고 싶어도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 삶의 감질맛을 좀 느끼던 차에 학교에서 알고 지내던 후배 한 명이 간호학과 후배가 있었어요. 그 후배가 갑자기 의료봉사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의료봉사냐 하니까 영현대라는 현대자동차 대학생 커뮤니티가 있어요. 영현대. 거기서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인도에 봉사를 가거든요. 왜냐하면 인도에 가면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의료봉사를 보내는 거예요. 의료봉사뿐만 아니라 지역봉사도 있어요. 건축 같은 거 하는 거. 사실 공대생인 저는 의료봉사보다는 지역봉사가 맞겠죠. 근데 과감하게 그 친구 말을 듣고 저도 의료봉사에 지원을 합니다. 공대생인데. 경쟁률이 한 40대 1 되게 셌어요, 그게. 근데 놀랍게도 의료봉사에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의료인으로서 의료봉사를 가게 되고요. 그 의료봉사를 하면서 또 알게 된 또 다른 또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의료봉사는 저에게 알려준 친구는 탈락했고 저는 붙었어요. 저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면접 보러 갔는데 붙었어요. 운이 좀 좋은 거죠. 운이 좋은 게 아니겠죠. 실력이겠죠. 면접을 아무나 붙여주겠나요. 그냥 봤는데 매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 의료봉사를 갔었고, 그때 알게 됐던 한 명이 의료봉사가 2주였거든요. 인도에서 2주 동안 살았어요. 갔다 오고 나서 걔가 갑자기 몇 달간 사라진 거예요. 한 6개월 지났나? 돌아와가지고 만났어요. 그동안 뭐 했냐? 어디 갔다 왔냐? 하니까 호주에 갔다 왔대요. 호주? 왜? 워킹홀리데이 갔다 왔대요. 전 근데 그때 그런 개념도 없었어요. 워킹홀리데이가 뭐야? 그러니까 호주에 가서 돈도 벌고 놀 수도 있는 거래. 우와 재밌겠다. 나도 갈래. 그래서 그 친구 말 듣고 바로 호주에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을 하거든요. 그 친구한테 들은 정보를 토대로 호주 이민청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럼 또 비자가 나와요. 왜냐하면 호주는 비자 받기가 쉽거든요. 워킹홀리데이. 그래서 그냥 3달 뒤에 떠나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준비라는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3달 뒤까지 아르바이트 야금야금 하면서 얼마 들고 갔냐면 얼마 안 들고 와요. 70만원? 70에서 100 사이였어요. 그 정도 들고 호주로 슝 날아갑니다. 제 생각에는 호주 가자마자 직업을 구하면 돈을 벌 거고, 그러면 나는 그냥 처음에 정착하는 비용만 있으면 돼, 이런 생각이었는데, 대부분의 워홀러들은 한 3,400만 원은 최소 챙겨옵니다. 어학원 등록해놓고 거기서 스피킹 하면서 직업도 찬찬히 찾아보고 그동안에 생활비 싸대고 3,400만 원은 최소한 필요한데, 저는 꼴랑 한 100만 원 남짓 되는 돈 믿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제 모든 돈을 투자해서 일주일 동안 살 집을 구하고 식량을 채워놓고 일주일 안에 직업 구해야지 이러면서 워킹홀리데이를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3일 만에 직업을 구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왜냐하면 절실했기 때문에. 3일 만에 구한 직업은 내니, 베이비시터라고 하죠. 애 돌보는 거예요. 내니, 유모. 그 직업으로 6개월간 사는데, 제 하는 일은 주로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갈 시간에는 집안일, 빨래도 개고 요리도 하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제가 준비해요. 그 청소하고 이런 집안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학교 끝나는 시점에는 제가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같이 이제 걸어오면서 데리고 오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가방을 던져 놓으면 애들하고 같이 뛰어나가서 놉니다. 놀아주고. 이게 제 삶이었어요. 그 6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애들 학교에 갈 일도 많았고, 애들 학교에 참관 수업을 갈 일도 있고 다양했거든요. 근데 제가 호주 애들을 보면서 느낀 게 애들이 너무 밝은 거예요. 어둠이 없고 너무 밝고 학교 체계가 너무 좋은 거야. 그렇게 생활하고 나니까 문득 한국 애들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좀 약간 평화주의자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상주의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에, 호주에서 하는 이런 멋진 교육을 내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 마인드를 먹은 게 발단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게 됐죠. 1년이 지나서. 비자가 1년짜리니까 1년이 지났는데 제가 한국에 가지고 들어온 돈이 3,000만 원이었어요. 제가 호주에서 마지막에 살 때 돈을 되게 잘 벌었거든요. 근데 호주 얘기는 다음에 또 썰 풀 일 있으면 풀기로 하고요. 한국에 3,000만 원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저는 그런 포부가 있었잖아요. 그래, 이 3,000만 원으로 나는 우리나라에 멋진 대안교육을 세워보겠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3,000만 원은요, 호주에서 돌아와서 집 구하고 보증금 넣고 그리고 조금 돌아다니고, 제가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돌아다녔거든요. 순식간에 잔고가 띠 0으로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사업을 한다고는 했지만 돈은 없는 상태가 되었고요. 그때부터 어떻게 살았게요? 그 다음부터는 맥주 한 잔 먹고 안주 먹고 또 이야기 시작할게요. 떡. 이 바베큐 치킨은 떡이 너무 맛있어. 바베큐 치킨. 그리고 매운 우동사리. 소금구이.
그래서 3천만 원은 순식간에 녹았고 저는 돈이 없는 상태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1년 동안은 거의 네트워킹만 했어요. 그 당시에 돈이 없어지니까 주변에 좀 알아보게 됐잖아요. 이제 어떻게 사업을 할지.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온오프믹스라는 사이트가 있었고요. 위즈덤이라는 사이트가 있었고요. 그 외에 그 당시 약간 커뮤니티를 모임이나 강연을 이렇게 열고 홍보해주고 그런 류의 사이트들이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 시절에 또 하나 유행이 창업이 유행이었어요. 청년 창업. 그래서 그 모임을 잘 보면 청년 창업에 대한 모임이 많은 거예요. 뭐 설명하는 것도 있고 네트워킹 하는 것도 있고. 저는 거기에 꽂혀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네트워킹을 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난 마당발이 됐어요. 진짜 많은 사람을 알게 됐고 다양한 사람을 알게 됐었죠. 그때가 29살 때예요. 그리고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지하철에도 이제 대창업의 시대니까 지하철에도 이제 막 위에 광고판에 뭐 많이 붙어요. 정부에서 하는 지원사업, 무슨 소셜 벤처, 사회적 기업 쫙 붙어요. 그런 거 보면 바로 가서 지원을 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살다가 제가 그 전에 지원했던 건 대부분 사실 좀 많이 부족해서 떨어졌을 거고요. 처음으로 합격했던 게 2014년에 있었던 11년 전이네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는 거에 합격을 했습니다. 사실 제 마인드가 엄청나게 사회적 기업가 마인드거든요. 이게 정의를 좋아하고 사회적 선을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하고 이게 제 삶인데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랑 정말 저랑 성향이랑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를 지원하기 전에 제가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기업 하나와는 이미 인연이 되고 있었어요. 제가 그 기업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었거든요. 정확하게는 학자금 대출을 전환해주는 사업. 그래서 이 기업에 제가 2천만 원 정도의 돈을 학자금 대출로 빌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저한테 독촉을 안 해요. 왜? 이 회사 이름이 사회연대은행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딱 드트지잖아요. 독촉 안 해요. 무슨 금융권에서 빚쟁이들 쫓아오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언제 뭐 이자일이 됐으니까 내야 된다. 언제까지 갚아야 된다. 못 갚더라도 되게 계속 따뜻하게 말해주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뭔가 따뜻한 사람들이잖아요. 저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지만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 자주 놀러 갔습니다. 제가 당시 약간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저랑 전혀 상관없는데 그리고 저랑 뭔가 물질이나 아니면 금전이나 이런 걸로 엮여 있더라도 이 사람이 따뜻하면 주구장창 찾아가요. 저는 그게 그 당시에 하나의 제 스타일이자 매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가니까 당연히 친해졌어요. 지나가다 들러요. 근데 막 사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들러서 막 얘기하고 나와요. 이런 짓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해졌었고 지하철에서 광고를 봤는데 여기 담당하는 기관이 이 사회연대은행인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죠. 보니까 이거를 하던데 저 지원해볼까 합니다 하니까 소개해주겠대요. 사업부가 달라요. 약간 학자금 대출 사업부가 있고 또 그 기업 창업 쪽 사업부가 있어요. 그쪽을 소개받아서 또 새로운 분과 인연을 맺고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사업에 제가 자주 놀러가서 말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 제가 누군지 너무 잘 알았고요. SBS 스타킹 출연한 거, 그리고 나름 영향력 강한 사람인 거. 당시 페이스북이 이제 주류 SNS였는데 저는 그 페이스북이 정해놓은 5천명의 친구를 굉장히 빨리 달성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에는 어렵지 않게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합격한 사업이 바로 이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에요. 총 지원 금액 3천만 원. 물론 연줄로 됐다 이런 건 아니겠죠. 저도 사업 계획서 잘 썼고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다양한 사업을 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옛날에 사업을 하던 시기에 제가 데이터들을 다 여기 모아놨어요. 디렉토리에다가 폴더에다가 그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떤 것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를 제 컴퓨터를 영상으로 녹화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할게요. 일단 맥주를 마시고 이번에는 소금구이. 맛있어. 우동사리. 사실 이 집 우동사리는 별로예요. 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자, 그럼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데이터를 잘 모아놔가지고 좀 볼만 할 겁니다. 네, 이게 제 옛날에 쓰던 드랍박스입니다. 드랍박스가 한때 공유 드라이브로 가장 히트를 쳤었죠. 지금은 구글 드라이브가 제일 유명하지만 이 드랍박스에 보면 그때 폴더 중에 있어요. 몇 개. 사업 관리가 있고 창업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고 다양하게 있죠. 사실 여기 있는 게 거의 다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많아요. 몇 개를 좀 클릭해 볼게요. 사업 관리? 아, 이건 진짜 사업 관리구나.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있죠. W럽. W럽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1년 동안 사업을 만들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법인으로. 법인이 되어야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인을 세우고 기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만들었던 기업 이름이 W럽이에요. 그래서 이 폴더는 W럽 폴더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사업이 이거죠.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눌러보니까 저도 이거 오랜만에 눌러보는 거예요. 다양한 게 나오죠. 드림업 프로젝트, 공문, 사업수행, 월간보고서, 체인지, 최종보고서, 회계. 회계라는 거는 제가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썼던 돈들을 계속 회계로 한 달마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여기 잘 정리가 돼 있죠. 최종보고서, 이제 마지막 발표죠. 보고하고 발표하고. 드림업 프로젝트 1년 뒤에 했던 것 같은데 있을 겁니다. 그다음 한국 프랜차이즈 협회 공모전이라고 있었는데 여기서 최우수상을 받고 상금 얼마 받았지? 1,000만 원 받았나? 뭐 그 정도 받았어요. 사업이라는 게 처음 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경쟁률도 세고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만 하지만 한번 붙고 나면 노하우가 생깁니다. 그 뒤로는 붙는 게 많아져요. 그랬고 그 다음 고용노동부 청년 취업 인턴제. 이것도 이제 청년을 쓰기 위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당연히 지원해서 돈을 받았고요. 골든큐브 크라우드 펀딩. 당시 돈이 없으니까 크라우드 펀딩을 시도했고 뭐 등등등 여기 뭐 많아요. H-on 드림. 이건 사회적 교육과 육성사업 출신들이 다시 이제 몇 년이 지나서 경연을 하는 그런 사업도 있었어요. 잘하고 있는지. 선도벤처 사업, 뭐 기술보증기금,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 창업선도, 대학, 창조 강화. 우리나라에 창업 관련된 사업이 진짜 많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LG SF 친환경 사회적 경제 지원 사업, 서울 티스타 모집 공모금, 고용노동부 청년 취업 인턴제 또 등장했고, 청년 창업 사관학교, 글로벌 창업 기업 육성 사업,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 사업, 퍼스트 펭귄 기업 융자, K 글로벌 프로젝트, 대한민국 창업 리그. 이것도 출전해가지고 나름 지역에서 우수상까지 받고 상금 3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챌린지, 창업 발전소 콘텐츠 뭐 어쩌고 저쩌고. 창업선도대학 다음 해에도 지원하죠. 창업선도대학도 지원했고. TBS 희망광고, 중소기업진흥원, 공간 청년전용 창업자금, 함께 일하는 재단, 소셜테크 벤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IBK 기업은행, 소셜벤처 성장 지원사업.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가면 이런 사업들에 진출하기가 좀 용이해져요. 한번 딱지가 생겼으니까. 청년 창업 한마당,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KICT 스마트 미디어 센터, 창업 지원 사업, 청년 희망 채움재단, KDB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 이 사업을 제가 다 지원한 겁니다. 많죠? 사업 계획서를 무지하게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몽켓이라는 폴더가 있네요. 몽켓은 제가 이 앞에 봤던 사업들은 제가 3년간 했던 거예요. W럽이 딱 3년 동안 지속되다가 망한 기업이거든요. 몽켓이라는 거는 그 다음 해부터 시작해서 7년 반 동안 운영했던 카페입니다. 이 몽켓을 처음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 사업을 따내면서 시작했죠. 왜냐하면 전 돈이 없었으니까. 신용보증기금에서 퍼스트 펭귄 청년 창업 지원이었나? 그거 해가지고 그 돈을 따서 몽켓을 시작했었습니다. 돈 없이 일 잘 저지르고 다녔죠. 물론 나중에 그게 다 빚이 되긴 했지만. 도전가입니다. 저는 도전가 기본적으로. 자, 또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좀 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사업? 요거다. 찾았다. 짠! 맛있어.
자, 보겠습니다. 옛날 하면 제가 최초에 했던 게 나오겠죠? 나오네요. 자, 꾸밍이라는 사업이 있고요. 온실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제가 사실 최초에 시도했던 사업은 온실이라는 사업입니다. 한번 볼게요. 온실이 뭐냐면요, 나오죠.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온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온실은 온라인 독서실의 약자였어요. 온라인 독서실. 자, 독서실을 온라인에 구현하겠다는 게 핵심이었고요. 꿈꾸는 학생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돈 없어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온라인 독서실의 약자이지만 사람들을 위한 온실이 되겠다, 그런 뜻으로 만들어진 이름이고요. 여기 드림 플래닛 프로젝트라는 건 온실의 초기 모델은 아니고 나중 모델로 기획이 되었던 겁니다. 진짜로 돈 없고 꿈을 많이 가진 시골 저소득층 뭐 이런 애들을 진짜로 제대로 키워주자라는 프로젝트가 이거예요. 저는 정말 그 사회적 가치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냥 제 성향이에요. 네,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 뭐 팀 소개 뭐 많이 나오죠. 당시 저랑 그냥 뭔가 일을 같이 해보자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때 제가 또 마당발이었기 때문에 서울대에도 아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후배들 중에. 그래서 그 친구들 다 팀에 넣어놨었던 팀 소개. 뭐 학생당 평균 10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비즈니스성이 없는 거죠. 이 당시에 초기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사업에 뛰어들 때라서 비즈니스 개념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이루자 뭐 그런 개념이었고요. 다양하게 뭐 많죠? 근데 뭐 다 현실성 없었을 겁니다 아마. 이게 온실이라는 거고요. 여기 PPT도 있네요. 제가 되게 허접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업장 주소 이거 제 집이었고 뭐 지금 봐도 별로네요. 아, 이거 PPT 만드는 실력이. 그리고요, 서울대 꼴찌 열정연구소, 성빈이가 멘토링한다, 이런 것들은 제가 당시 페이스북 인플루언서였으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던 프로젝트 같은 거였고요. 랭크웨이브라는 데는 당시 페이스북에 뭔가 영향력을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만드는 어떤 회사가 있었어요. 이 랭크웨이브는 그 전에 싸이월드라는 거 요즘에도 아는 사람도 있죠. 우리나라 거의 최초의 SNS라고 해야 되나? 그 싸이월드의 개발진들이 튀어나와서 만든 회사가 랭크웨이브였어요. 당시 굉장히 파격적인 회사였고, 그 랭크웨이브 대표님 저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또 일을 같이 할 뻔 했었고, 자, 이 꾸밍이라는 걸 제가 또 하나 도전했던 사업이에요. 온실 다음에 했던 거 뭐냐면, 이름에서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꿈에다가 ing 붙인 거예요. 꾸밍, 꾸밈 없이 살자, 꾸밍,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사업계획서 한번 볼게요. 꾸밍 사업계획서 나오죠? 자, 이거는 TV예요. TV, 방송국이에요. 꾸밍 TV. 근데 지금 읽어보니까 상당히 선도적이었어요. 지금 읽어도 별로 이렇게 촌스럽지 않아요. 보세요. 기업 가치는 행복, 꿈, 사회정의 뭐 이런 중요한 게 아니고, 밑에 보면 꿈을 꾸는 사람들이 꿈을 꿀 수 있는 플랫폼을 방송을 통해서 건설하겠다, 이런 게 목적이었는데, 기획 및 영상 촬영을 봅시다. 1차 도전 VJ 특공대. 당시 제가 또 페이스북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하하 프로젝트라는 걸 하고 있었는데, 그냥 사회상 사람들이 웃을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이게 하하하 프로젝트예요. 여기서 기획했던 게 뭐 크리스마스 이브의 습격, 크리스마스 이브일수록 이브에 사람들은 막 어떻게 놀까, 여자친구 어떻게 사귈까, 이런 연애를 어떻게 할까, 이런 걸 고민하겠지만, 그날일수록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사회에서 좀 어두운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습격에서 도와주는, 방한용품도 나눠주고 다니고 크리스마스 캐롤도 막 불러드리고, 이게 크리스마스 이후의 습격이라고 제가 기획했던 거예요. 이거를 하하하 프로젝트라는 또 프로젝트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걸 연계해서 했었거든요. 뭐 2차적으로 기획했던 강남역 습격이라고 해서 강남역에 몇 번 출구 나가면 다 이 전단지 나눠드리고 있는데, 할머니들이 이거 나눠드리면 힘들잖아요. 그거 지나가면서 한 장씩 다 받아주고 다니자, 이런 기획 프로젝트. 그냥 출구마다 나가서 계속 받으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빨리 퇴근하게 해드리자, 이런 프로젝트도 있었고요. 뭐 기업을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그분은 도와줬겠죠.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VJ 특공대처럼 취재하는 거, 이게 1차 프로젝트였었고요. 여기 2차 도전 나오죠. 다큐멘터리. 제 다큐멘터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아니라 뭐 꿈을 향해 달려간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좀 만나게 되는데 다큐멘터리를 하자. 세 번째, 이게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 드라마. 여기 옆에 적혀있죠. 아마추어리즘이 살아있는 드라마를 촬영한다. 인터넷 드라마는 프로페셔널 하는 것보다 아마추어틱한 게 더 먹힐 수도 있다라고 제가 적어놨죠. 이 당시 유튜브가 존재는 했지만 거의 안 보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웹드라마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절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드라마를 시도하겠다라고 여기 사업계획서에 적어놨죠. 그것도 요즘 유튜브 드라마에 너무 걸맞는 표현이 나오죠. 인터넷 드라마는 프로페셔널한 것보다 아마추어틱한 게 더 먹힐 수도 있음. 이 당시 드라마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웹드라마가. 그래서 이거를 유튜브 및 팟캐스트에 업로드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유튜브 이때 들어갔으면 굉장히 초기에 들어가서 좀 잘 되기도 했겠죠, 아마. 블로그 SNS 통해서 홍보한다. 네. 유튜브는 당시 페이지 뷰라고 해서 클릭수에 대한 따른 보상이 주요 모델인데 뭐 세진 않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저 지금 이거 읽으니까 좀 감동인 게 시대를 앞서 나갔잖아요. 웹드라마 없는 시절에 웹드라마의 속성을 그대로 직격해서 사업계획서를 썼었어요. 꾸밍TV. 그래서 아무튼 사업 모델은 지금 봐도 마음에 듭니다. 그 당시 유튜브에 스타라고 해봐야 진짜로 영상 올리면 몇만 정도 나오는 게 스타였어요. 요즘이랑 차원이 다르죠. 요즘 연예인 유튜브 올리면 100만 넘어가잖아요. 유튜브, 팟빵 뭐 요즘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자, 이게 당시 꾸밍TV라는 사업계획서 제가 했던 거고 추진을 해봤고 사업계획서도 실제로 넣어봤는데 안 됐겠죠. 그리고 아니면 제가 다른 거 추구하던 게 더 의지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걸 했을 겁니다. 더블 유럽 사업. 자, 꾸밍이란 사업은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온실이란 사업은 아까 리뷰해드렸고요. 세컨드. 이거는 저희가 더블 유럽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나서 시도했던 사업인데 또 먹고 얘기할게요. 우동사리 클리어. 자, 우동사리 왜 빨리 먹는 줄 알아요? 제 음식 먹는 스타일은 맛없는 걸 먼저 치워버립니다. 마지막 여우는 맛있는 걸로 남기기 위해서. 자, 이제 세컨드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이제 더블 유럽이라는 사업으로 이야기를 들어가야 되겠네요. 더블 유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1년간 했던 사업의 결과물입니다. 중간에 사업 모델 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처음 시작했던 사업은 체인지라는 사업이에요.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체인지가 뭐냐면 처음에 합격했던 사업명이 체인지였어요. 변화 같잖아요. Chain of Good People. 이거를 줄여서 체인지라고 불렀습니다. 좋은 사람들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겠다. 전 변화무새. 변화무새입니다. 이 사회는 바뀌어야 된다. 이 사회는 더 좋은 가치가 있는 사회여야 된다. 이 사회를 뭔가 변화시키고 싶다. 그 당시 제 모습이고 사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체인지라는 사업으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합격했으니 얼마나 사회적인 사업이에요. 그 사업의 핵심은 뭐였냐면 좋은 사람들의 연결고리, 수직으로 만드는 거예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런 식으로. 일단은 미성년자는 우리 대학생이나 약간 사회초년생들한테 멘토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은 약간 직장에서 한 10년 차 정도 일하는 사람한테 멘토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장에 이 정도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약간 대표이사나 이사나 부장이나 이런 급의 사람들을 멘토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은퇴한 사람들과 뭔가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엄청난 멘토링의 혁명을 일으키겠다. 이런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수익 모델 10대 돈 내고 20대, 30대, 40대 돈 낼 필요 없죠. 나는 해주고 받으니까.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이제 좀 그런 뭔가 자리 잡은 층들은 기부를 할 수도 있고 후원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모델이에요. 안 해도 되지만. 그래서 Chain of Good People, 체인지라는 모델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합격을 했었고 그 당시 제가 사당동에 있는 엄청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325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서울에도 찾아보면 있어요. 찾아보면 있어요. 서울이라고 다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격을 했었고 그 사업을 합격을 하면서 3천만 원에 이제 쓸 수 있는 돈이나 그러니까 돈을 통장에 꽂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업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계속 내역서를 만들어서
한 달마다 결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창업 공간을 제공한 게 저기 장위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성북구 장위동. 태어나서 처음 가봤어요. 거기에 당시에 사무실을 내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죠.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은 기본적으로 직원을 고용할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팀원들은 말 그대로 스타트업이니까 다들 이제 좋은 의지를 가지고 모여야 되는 팀원들이에요. 그래서 그 으쌰으쌰해서 모여서 지분 나눠 가지면서 이제 회사를 결성했던 거죠. 그게 스타트업이에요. 뭐 1년 정도 하고 제대로 된 결과물은 안 나왔지만 또 이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을 관장하는 측에서는 우리가 결과물은 무조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들이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 할 수 있고 다양한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억지로 기업을 낸 게 더블유럽입니다. 그 당시도 사업이 잘 되고 있진 않았고요. 중간에 사업 모델도 많이 바뀌었는데 사실 체인지라는 사업의 핵심 역량은 저였어요. 서울대 꼴찌남 책을 쓴 사람, 방송에 나와서 유명한 사람 저잖아요. 제 이름 가지고 계속했던 사업이에요. 저를 취재하러 오는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잡지도 여러 번 나왔어요. CEON이라는 잡지에 나왔고, 또 한국경제신문이라는 데 취재 왔었고, 그리고 뭔가 우리나라 기관에 또 소속돼 있는 기자가 또 취재를 나왔었고, 창조 뭐 어쩌고 저쩌고에 나왔던 것 같고, 그거 말고도 잡지에 많이 나왔어요. 저 서울대 잡지에도 나왔었거든요. 서울대 사람들이라고. 유명하죠. 아무튼 1년이 지나서 제대로 된 사업은 없었고 1년 지나서 이제 더블 유럽이라는 사업을 기획하게 됐는데 그게 제가 호주에서 보고 왔던 거를 약간 응축했던 사업이에요. 왜 더블 유럽이냐면요. W 럽. 저는 이런 식으로 뭔가 단어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W 럽이었어요. W 럽. W는 뭐냐면 제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고 그 행동을 하면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멋지게 개척할 수 있다. 자유와 여유. 자, 두 개잖아요. 더블 유. 자유, 여유. 더블 유. 제가 말하는 더블 유는 자유와 여유입니다. 그걸 추구한다는 의미로 LUV, love을 붙였어요. 그게 W, love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럽에 있는 교육을 추구한다. 유럽식 교육, 핀란드, 덴마크, 유럽식 교육을 2배로 성장시키겠다. 더블 유럽.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정한 이름은. 그래서 더블 유럽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고 교육회사로 발족을 한 겁니다. 제가 더블유럽 3년 갔다고 했잖아요. 일단 이렇게 1년을 보낸 거예요.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 합격하고 1년이 지났을 때 설립했을 때가 1년. IT 기업이자 교육 기업이었어요. 그 당시 저희 구성원은 개발자 있었고요. 디자이너 있었고요. 굉장히 훌륭하게 하는 총괄이 한 명 있었고요. 그리고 글을 잘 쓰는 작가가 있었고요. 저까지 5명이었어요. 나름 회사 같았죠. 그때 또 나름 또 뽕에 차가지고 당시 애플이 제일 유행이었어요. 기업인 중에는. 스티브 잡스. 자,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자, 미국에서는 스타트업을 할 때 그냥 모여가지고 자기 집 차고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스타트업을 시작하는데 우리나라에 차고 있는 집은 부잣집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타일에 맞는 차고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더블유럽이라는 회사는 어디서 시작을 했냐면 옥탑방에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살고 있던 500에 25만원짜리 옥탑방 봉천동에 거기서 시작을 한 게 더블유럽입니다. 제가 진짜 저렴한 집을 전전함 살았는데 이게 사당에 있던 그 집하고 또 다른 집이에요. 봉천동에 있던 옥탑방에서 시작된 기업입니다. 거기 옥탑방에 사무실을 아예 차려버려요. 또라이지만 낭만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더블유럽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요. 나름 괜찮게 했습니다. 성과가 있었어요. 대회 나가면 상 받고, 창업 대회 나가면. 그리고 프레젠테이션하고 돈 잘 따오고. 제가 3년 동안 지원을 받고, 대출을 받고, 다 받은 돈 합해서 3억 정도 돼요. 3억. 이 정도 돈으로 사업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망했고요. 망하는데 핵심이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육을 추구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교육을 추구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구하는 교육은 결국에는 대안적인 교육이잖아요. 주류 교육이 아니라. 그 우리나라의 대안교육의 실태를 알기 위해서 회사에 있는 작가랑 저랑 둘이서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대안학교를 찾아다녀요. 저희 작가님이 사례조사를 하고 위치를 알아놓으면 우리 둘이서 가서 거기 있는 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산골에 있는 대안학교도 가봤고 뭔가 또 종교형 대안학교도 가봤고 그리고 이제 대안교육계 거장까지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연결이 돼요. 우리나라 대안교육의 가장 유명한 곳 중에 하나가 간디학교인데 간디학교를 설립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고 현재
공교육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계신 분과 연이 닿아요. 그분에겐 누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그분이 이제 한 대안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계셨어요. 무려 공교육 대안학교 졸업장이 나와요. 대부분의 대안학교는 졸업장이 안 나와요. 그 대안학교 출신들을 검정고시를 치고 수능을 치고 대학을 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분은 공교육에서 그걸 이뤄냈어요. 왜? 영향력이 워낙 강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분과 연이 닿고 그분도 이상주의자예요. 그래서 저랑 좀 잘 맞았죠. 결국 저는 그분 옆에 가겠다는 결심을 해요. 그분은 공교육에 계시잖아요. 하지만 공교육이 채우지 못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 사교육이 채우겠다. 그분이 경상남도 남해에 계셨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통째로 경상남도 남해로 이전을 하겠다. 저희 직원 의사도 묻지 않고 저는 결정을 했어요. 물론 간다고 최종적으로 가는 날이 되면 퇴직하는 사람도 좀 나왔겠죠. 아무튼 결정을 했고 남해에 이사가기 위해서 집도 다 알아보고 남해에 다 같이 와가지고 MT도 하고 워크숍도 하면서 뭔가 이제 남의 느낌도 좀 보고 그렇게 많이 진행됐었어요. 한 3달 동안.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그러졌어요. 저희 회사는 당시 직원들 월급도 있고 한 달에 2천만 원이 유지비로 나가는 회사였어요. 이거를 제가 밖에서 사업을 따내오고 대출을 받고 이러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 회사였는데 어쨌든 이 남해 이전하는 동안에 이 노력을 쏟는 동안에 우리가 쓴 돈이 한 달에 2천만 원이란 얘기예요. 뭐 하는 것도 없이 6천만 원 이상을 남해 이전하는데 쓰고 있었어요. 결심까지 다 하고. 그리고 그 교장선생님하고 저는 한 번도 안 맞았던 적이 없어요. 비전이 너무 잘 맞고 모든 게 잘 맞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분의 실무자가 있어요. 간디학교 설립에도 핵심적인 선생님 중 한 명이었고 그 실무자가 저한테 연락을 해요. 그분을 보러 내려옵니다. 근데 거기가 경상남도 남해잖아요. 그분은 남해 바로 위에 있는 거창에서 만났었는데 서울 살잖아요. 서울 거창 거리가 얼마예요. 가는데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분이 할 얘기가 있으니까 내려왔으면 좋겠다 해서 전 그냥 뭐 6시간이 걸리든 내려갔어요. 갔는데 밥 한 그릇 사주겠다. 밥 사주시니까 먹었죠. 우리가 하려는 건 너희랑 안 맞는 것 같다. 너희가 최소한 남해 와서 교육을 하려면 한 3년 정도는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육이다. 뭔가 억장이 무너지고 황당하죠. 아니 기업이잖아요. 한 달에 2천만 원씩 유지비를 쓰고 있는 회사한테 뭔가 이제 우리가 조인이 돼서 우리가 가장 이 친구들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사교육을 만들어서 이 친구의 방과 후의 역할을 우리가 책임지고 방학 때도 우리가 책임지고 그런 게 이제 으쌰으쌰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뭐 떼돈을 벌겠습니까? 거기가 시장이 넓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랬는데도 저는 결심을 하고 내려가고자 한 건데 갑자기 뭐 3년 동안 돈을 벌지 말래요. 지들은 나라에서 월급도 나오고 지들은 안 벌어도 되죠. 우리 한 달에 2천만 원 쓰고 있는 기업을 내려오는데 3년 동안 돈 벌지 말래요. 3년? 한 달에 2천만 원. 1년이면 2억 4천만 원. 7억 2천만 원을 깔고 가라 소리잖아요. 미친놈 아니에요 진짜? 저 미친놈에서 여기서 처음 하는데 물론 그분도 뭐 교육계에 일만 있다 보니까 진짜 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있었겠지만 저희랑 너무 실정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 말 듣고 너무 실망을 했는데 그것도 6시간 동안 내려온 사람한테 지 하나 보겠다고 좀 쌓인 게 있었나 봐요. 그 얘기 듣고 다시 6시간 있어서 또 서울로 올라갑니다. 황당하죠. 그 얘기 한마디 들으려고 6시간 내려왔다가 또 6시간 올라간 거예요. 예의도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를 결국 그분이 얘기해서 저희랑 결렬이 된 거예요. 그것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분이 대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얘기해서 결렬이 되고 그 뒤로 우리는 다른 길을 걸었다는 이야기는 곧 생각을 해보면 이 이상주의자였던 이 교육계 거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직접 하기 어려우니 시켜서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결렬이 됐을까요? 그렇게 따지면 좀 비겁한 거죠. 아무튼 그 뒤로 거기랑 결별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6천만 원 이상을 썼다는 거는 그때 저희 회사 거의 남은 돈을 쏟아붓고 있었어요. 남해 이전해서 새로 시작하겠다. 그게 이제 거의 더블 유럽이라는 회사가 2년이 다 되어갈 때 그 전에까지 하면 이제 사업이 망하는 기간이 3년이라고 했잖아요. 3년이 다 되어가던 시점이었어요. 그랬는데 결국 그게 결렬되고 저는 남은 돈도 이제 없어지고 회사를 운영할 수도 없게 돼요. 마지막으로 대출을 받았죠. 어떻게 그 대출을 받은 이유는 저희 직원들 퇴직금 챙겨주려고. 직원들 퇴직금 챙겨주고 저는 장렬하게 많은 대출을 안고 산화했습니다. 마지막에도 발버둥을 쳤어요. 마마블이라는 아이템을 이제 마지막 3달 동안 쥐어 짜가지고 마마블이라는 아이템 내가지고 엄마는 할 수 있다. 마마, 에이블, 줄여서 마마블. 엄마는 할 수 있다. 아이들의 교육 그리고 아이들을 바꾸려면 엄마가 바뀌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마마블은 엄마를 멘토링해주는 플랫폼이었어요. 전문가들이, 다양한 전문가들이 커뮤니티도 만들고. 아무튼 그걸 마지막으로 더 이상 뭐 마케팅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하겠어요. 마지막에 나왔던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냥 계속 만들긴 만들었어요. 세컨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바로 여기 제가 이 사업에서 세컨드라고 보여줬죠. 이건 뭐냐면 3가지 컨텐츠를 드립니다라는 사업이에요.
이거 다 그 교육 거장님하고 결렬되고 나서 추진했던 거예요. 세컨드 3가지 컨텐츠를 드립니다. 당시 이제 좀 뭐 플레이스토어나 이런 데 어플리케이션 중에 유행했던 게 익명 어플리케이션 유행했어요. 익명 SNS. 그냥 사람들이 마음이 힘드니까 내가 노출되지 않는 앱의 익명의 공간에 글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다 댓글을 달고 뭔가 커뮤니티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무 힘들다 하면 힘내세요. 나도 옛날 힘든 적 있었는데 결국엔 나아집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위로받는 목적의 플랫폼이 있었어요. 익명 SNS. 근데 이제 세컨드라는 어플은 그 익명 SNS를 한 수 뛰어넘은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주겠다가 핵심이었어요. 힘들다고 적어놓고 괜찮아요, 힘내세요라는 위로를 받으면 나아지냐고요. 우리는 세컨드라는 어플을 통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적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3가지 컨텐츠를 드립니다. 3가지 컨텐츠는 영화,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화나 음악이나 책을 추천해주는 플랫폼이에요. 3가지 컨텐츠. 그래서 3가지 컨텐츠잖아요. 드립니다. 세컨드. 저 이런 식으로 말 만드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힘들다고 적으면 사람들이 그냥 힘내세요 댓글을 다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가 연결이 돼요. DB가. 영화 DB를 검색해서 예를 들어서 영화 중에 뭐 라라랜드 같은 걸 데이터베이스 검색해서 달아놓고 힘들 때 뭔가 이런 영화를 보니까 전 힘이 많이 됐습니다. 한번 시청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애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 교사가 그런 식으로 달아놓으면 또 거기다가 그러면 옛날 영화 중에 그 있잖아요. 교사가 나와가지고 뭔가 그 제목 기억 안 나요. 이런 영화가 있는데 진짜로 교사로서 마음가짐을 다지는 도움이 될 겁니다. 아니면 뭐 좀 굉장히 좀 희망찬 음악을 데이터베이스 검색해서 딱 달아놓으면서 예를 들어서 뭐 아이유의 좋은 날 같은 거 달아놓고 좋은 날이 언젠가 올 거예요. 이 노래 들으면서 힘내세요 이렇게 댓글을 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추천하면서 댓글을 달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세컨드였습니다. 괜찮죠? 돈 있었으면 이거 올렸을 거예요. 돈이 없어서 출시하고 홍보 하나도 못하고 끝났어요. 근데 놀랍게도 한 1년 정도 이거 누가 검색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결국엔 저희가 뭐 운영하고 있던 어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자연스럽게 없어졌지만 그런 컨셉으로 만들었던 게 세컨드라는 어플입니다. 제가 기획한 거죠 다. 자, 또 봅시다. 뭘 했는지. 지금 했던 사업에 더블유럽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폴더가 있죠. 이걸 제가 다 데이터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거고, 몽켓은 제가 그 다음에 했던 사업. 몽켓도 중간에 사업을 좀 따내려고 다른 사업에 또 지원을 했었습니다. 카페지만 또 카페스럽지 않게 체인지 나오죠. 체인 오브 굿 피플. 청년 담아내기. 이거는 제가 세상에 있는 청년들이 깨어나야 된다고 또 페이스북 인플루언서니까 청년들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씩 약간 그런 포럼 같은 걸 가지면서 자존감도 가지고 뭔가 발표도 하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청년이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축제 같은 것도 만들고 다양한 거 했던 게 청년 담아내기라는 커뮤니티였습니다. 제가 의장을 했었고요. 이게 담아내기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 그런 거 좋아한다니까요. 담아내기, 청년을 담아내겠다. 2번째, 담아내기, 양파. 청년은 까면 까도 계속 새로운 게 나온다. 2가지 의미로 청년 담아내기, 청년 담아내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꽤 오래 했었어요. 진짜로 좋은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뭔가 선한 영향력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선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이 없을지도 몰라요. 물론 망한 게 2번이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게 당연하지만 뭐 그렇다고 인생에 돈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돈이 있으면 사회적 선을 추구하는데 투자를 하는데 제 성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는 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청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제 할 수 없어요. 청년이 아니기도 하고 이미 많은 사업들에 지원해서 따낸 사람이기 때문에 2번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아요. 사실 기회라는 건 고루고루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 창업에 관련된 포털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할 때는 창업넷이라는 포털이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면 우리나라에 나오는 거의 창업 지원 사업은 거의 다 볼 수 있었어요. 거기 안 나오는 거는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사업들은 또 거기에 나와요.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참고하면서 계속해서 사업이 뭐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보통 사업이라는 거는 시즌 초에 많이 나와요. 시즌 초에 자금이 풀리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사업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시즌 후반기로 넘어가는 사업은 자금을 다 못 썼거나 그랬을 경우에 후반기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창업을 하려면 사실은 2월이나 3월 이 시기를 노리는 게 좋습니다. 거의 2월 말에서 3월까지 해서 나라에 있는 사업이 거의 다 풀립니다. 그때 따는 게 딸 확률이 높죠. 지금은 어떤 사업이 있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런 사이트들은 존재할 거고요. 아무것도 없는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사업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안 해봐서 모르시는 거예요. 너무 취업만 생각해서 모르시는 거고, 이런 공부를 뭔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 그런 쪽에 관심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의지를 내고 도전심을 가지고 해보면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창업 넷이 뭘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하지만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잠깐 검색해봐도 K-스타트업 창업 지원 포탈이라고 나오네요. 여기 들어가면 많은 게 있을 겁니다. 요거. 그래서 창업에 관심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고, 사실 창업에 처음 선정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1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면 안 돼요. 경쟁률이 얼마나 센데 그 경쟁률을 뚫으려면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창업에 처음 뛰어들었는데 무슨 실력이 있겠습니까? 사업 계획서부터 다 허접하죠. 쓰다 보면 늘어요. 계속 늘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되는 겁니다. 그 중요한 거는 내 의지. 사실 창업할 때 사업계획서를 통과하면 2차로 넘어가는데 그때부터 뭐예요? 발표예요. 발표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뭘까요? 사업계획서 내용 중요합니다. 제일 많이 보는 게 이 발표자를 봐요. 즉 이 사업을 하는 주체자, 대표를 봅니다. 심사위원들이. 어떤 개똥 같은 사업이더라도 이 대표를 보니까 저 개똥 같은 사업을 끝까지 이루어낼 사람이면 뽑아줍니다. 그런 사람은 당당해야 되고요. 눈빛이 살아있어야 되고요. 주눅 들어있으면 안 되고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발표를 할 때 특히나 빛이 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1차 사업계획서만 통과하면 그 뒤가 더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진심으로 달려가면 사업 자금은 따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내가 뭐 부모 바탕이 없거나 뭐 내가 여태까지 이뤄놓은 게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언제나 사람을 새로 시작한다는 마인드로 시작하면 창업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성공하는 것도 그 다음 문제겠지만 그것도 게을리하지 않고 네트워킹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단 지식이나 지평도 넓혀가지만 나중에 도움받을 것도 은근 많아져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면.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또 사업계획서에도 이 사람들의 영향력을 또 집어넣으면서 더 풍부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나라에서 따낼 수 있는 자금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뭐 사업이 잘 될 확률은 조금 더 올라가겠죠. 저는 망했지만 올라갈 겁니다. 이게 뭐 국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뒤에 뭐 했던 몽켓이라는 사업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사업 자금을 따내온 거는 공방을 하겠다고 따내온 거예요. 강아지 옷 만들어 공방을 하겠다. 당시 여자친구가 그거를 하고 싶어 했었고요. 당시 여자친구가 패션 디자인 전공이었어요. 그건 하고 싶어 했고, 제가 이제 어쨌든 사업을 많이 따내본 사람으로서 사업계획서 작성도 도와주고 발표하는 것도 많이 연습시켜주고 도와주고 해서 바로 합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굉장히 저리의 청년 사업 전용 대출을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었고, 공방으로 시작했던 게 공간을 구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넓었던 거예요. 공방만 하기에는 남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제가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나중엔 저희가 부부가 됐었고요. 나중에 이혼까지 하지만 부부가 돼서 그거를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했다고 보면 돼요. 카페를 제가 운영을 했는데 카페가 생각보다 너무 잘 됐습니다. 왜 잘 됐을까요? 3년 동안 망하고 있었습니다. 카페가 2017년에 오픈이 돼서 한 3년간은 망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작은 골목에 있어서 사람들도 안 다니는데 저는 인위적인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마케팅 안 해버려요. 마케팅 안 하니까 누가 찾아와요? 지나가다 들어오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서서히 망했죠. 맛에 상관없이 사실 뭐 입소문 나는 집 대부분 바이럴 마케팅을 한 거잖아요. 안 하고 잘 된 집이 어딨어 세상에. 3년 동안 이렇게 기울어서 1억 원 빌린 돈도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이제 망했다 싶었는데 배민에서 찾아와서 배달 한번 안 해보실래요? 했는데 대박 났습니다. 존나 맛있대요. 대박 났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마케팅이 되잖아요. 배민은 리뷰가 달리니까. 심지어 저희 배달할 때 또 두 가지를 안 했습니다. 리뷰 이벤트 안 했고요. 배달료 안 깎았어요. 배달료 받을 대로 다 받고 리뷰도 네가 쓰고 싶으면 써라였지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리뷰 이벤트 선물 준 것도 없죠. 근데 맛으로 대박난 겁니다. 진짜 존나 맛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기울어간 가게가 배민에 등록하자마자 배민에서 3년 반 동안 서울 관악구 랭킹 1위를 합니다.
그 당시 관악구에 유명한 카페 몇 개 있었는데 나중에 저희랑 똑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요. 몽캣.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 기업할 때는 IT 기업하고 교육 기업할 때는 교육의 본질, 뭔가 더 나은 세상, 이 아이들이 진정으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 그런 걸 추구하다가 망했고요. 카페도 진짜 건강하고 맛있는 거, 나쁜 거 안 쓰고 진심으로 맛있는 커피, 진심으로 맛있고 건강한 음료, 건강한 커피.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기농 커피만 썼거든요. 유기농 인증된 것만 썼어요. 끝날 때까지. 그리고 단만 내는 거 설탕으로 안 내고 사탕수수로 냈어요. 천연 사탕수수 원액. 되게 건강하거든요. 그 두 가지를 했는데 맛으로 인정받았어요. 그 건강함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3년 반 정도 1등을 하고 본질적으로 운영을 했던 게 사람들의 입소문을 탔고, 배민에 등록하기 전에는 저희 입소문을 탈 플랫폼 자체가 없었지만 배민에 등록하고 나서는 배민을 통해서 입소문이 쭉 타면서 자연스럽게 랭킹 1위가 되고, 잘 되다가 나중에 이제 제일 잘 됐을 때 직원이 8명이었어요. 그 작은 공간에. 하지만 나중에 이혼하고 가세가 기울고 제가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 카페를 한 3달 동안 비우게 되고 직원한테 맡겨놨다가 제가 떠날 때 제가 하루 매출이 그래도 좀 망했었는데 하루 100만원, 그리고 제가 3달 뒤에 돌아왔을 때 직원한테만 맡겨놨을 때 하루 매출이 3만원. 망했습니다. 뭐 전 망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지금 더 재미나게 살고 있잖아요. 카페가 잘 됐으면 전 카페를 못 벗어나요. 카페를 흔히 카페 사장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쁜 감옥이라고 얘기해요. 겉으로 볼 때 엄청 예쁜데 하루 종일 갇혀 있어야 되고 어디 가지도 못해요. 근데 카페 망해가지고 인생 나락으로 떨어져서 강원도 정선에 가 있다가 이렇게 지내는 바람에 지금 새로운 일을 여러 가지 하고 있고 4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전국을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저는 어디에 갇혀있는 성격이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카페가 망하는 바람에 모든 걸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전국을 돌아다닐 수 있고 유튜브도 할 수 있고 많은 걸 하고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카페 망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을 위해서는. 제 인생을 잘 키워서 제 딸 인생도 뭔가 멋지게 만들어줘야죠. 마인드도 심어주고 멋진 아빠가 있다는 거 보여주고 그러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제가 했던 사업입니다. W록을 3년, 카페는 7년 반 동안 했지만 뭐 3년 했던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죠. 아무래도 국가 사업을 많이 따야 되고 IT 기업과 교육 기업이라는 좀 뭔가 좀 복잡한 카테고리에서 일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카페 사업은 단순하지만 요런 곡선으로 운영했었다. 그리고 지금도 관악구에 있는 저희 몽캣이라는 걸 기억해주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그 맛은 아직도 내고 있는 카페가 없을 거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방송으로 하고요. 제가 좀 아껴 먹었는데 나중에 좀 많이 남았네요. 이거를 완벽하게 먹고 치얼스 하면서 이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치얼스! 내일 스튜디오 샤라는 거 촬영이 있는데 잘 촬영하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해주세요. 저는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합니다. 서울 관악구에는 작은 카페가 있어. 그 카페는 아주 작은 골목에 위치해 있지. 3년 동안 사람들은 카페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냈어. 그렇게 몽캣은 3년 동안 자연스럽게 저물게 되었지.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몽캣의 음료를 먹어 본 사람이 리뷰를 쓴 거야.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야. 사람들은 호기심이 생겼어. 작은 골목을 찾아왔지. 음료를 먹어본 사람이 많아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겼어. 작은 골목은 북적북적해졌고 몽캣은 관악구에서 1등하는 맛집이 되었지. 이건 사장님의 뚝심 덕분이야. 서울대 꼴찌라고 불리는 사장님은 본부 빼고는 다 1등할 자신이 있다고 했어. 본부는 꼴찌지만 인생은 1등이어야 한다고. 1등의 인생은 자신있게 척할 수 있다고 했어. 사람이 자취하는 카페를 운영할 때도 뚝심 있게 원칙을 지키고 맛을 지킨 사장님이 누릴 수 있는 보상과도 같았지. 그렇게 몽캣은 관악구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어. 사장님 인생에 큰 변화가 생겼고 몽캣에도 큰 변화가 생겼어. 7년 만
만에 내려놓기로 결정을 했지. 다른 이유가 아니야,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그가 꿈꾸는 삶을 향해 다시 도전하기로 했어. 이제 거칠 게 없거든. 꿈꾸는 대로 다시 살아보게 된 거야. 그게 사장님 인생에 생긴 큰 변화의 결과지.